안녕하세요. 오늘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정급별 시인의 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본문을 내용과 형식 부분으로 이렇게 약간 분석을 조금 하고 섬세하게 읽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요 우리가 시를 공부하는 교육과정 자체가 인쇄 매체하고 인터넷 매체, 이 매체의 차이에 따라서 이 작품 수용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영상 매체를 지금 보여주진 않을 거고요. 이 인쇄 매체와 영상 매체의 차이점 같은 것들만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조금 더 풀어가지고 영상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입니다.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이 수양이라는 거, 수양버들 알죠? 나무에 이파리가 이렇게 막 길게 늘어뜨러져 있는 그런 나무를 얘기하는데, 담을 넘는다고 시적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양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수양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게 도와준 것들이 있었음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을 것이다 라는 거에 표시해 놨는데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M1 뿌리와, 뿌리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수양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었던 내적 요인이네요. 수양가지의 뿌리, 그죠?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그러니까 뿌리와 꽃과 잎은 수양과 한 몸이죠. 그래서 내적 요인이에요. 얘네들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얘네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얘네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을 넘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동력 첫 번째, 뿌리, 꽃, 잎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양가지가 담을 넘은 원동력 첫 번째. 그렇죠? 지금 을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뒀는데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죠.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항상 반복은 운율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가정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했다고 했는데, 뭐뭐 하였다면, 그쵸? 뭐뭐 한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이게 가정법이죠. 의미를 강조하는데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비라는 것은 원래 시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고난과 시련 같은 것들을 많이 의미하죠. 그래서 자유를 얻는 과정에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담을 넘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밤새 정분만 쌓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폭설, 눈도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밤새 정분만 쌓는다는 거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눈이 팍 많이 오면은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갇혀가지고 이렇게 함께 뭐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다른 것들을 다 막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계속해서 어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금단이라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이렇게 잘라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담이 도전할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도전할 생각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에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수양 가지가 담을 넘은 원동력 두 번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적 요인인데요. 비, 폭설, 그리고 금단의 담, 이 세 가지가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담을 못 넘게 만드는 시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걸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넘으려고 생각하게 하고 자유를 추구하게 만들고, 이렇게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던가 감나무 가지라던가 줄장미 줄기라던가 담쟁이 줄기라던가 이렇게 수양 가지와 함께 담을 넘은 다른 식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해서 이렇게 뭐 비슷한 소리가 열거되고 하니까 운율을 형성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가지와 함께 담을 넘은 다른 식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 가지고 동료, 도움이 되는 친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가지와 함께 담을 넘은 다른 식물들을 3년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연.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반이라는 말 아마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함께 돌을 닦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돌을 닦는 것. 자, 아까 그 조금 역설적인 의미를 설명했었는데 요 사연에서 그 역설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명의 획을 긋는다는 것은 없었던 것에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고, 담을 넘는 것이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박이 됩니다. 위험이라고 합시다. 위험을 무릅쓰다. 그래야 도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뿌리, 꽃과 잎이 믿어주고, 그 다음에 비와 폭설, 금단의 벽,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담을 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담을 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담을 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돌을 닦는 것이다 라고 해서 도반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표현법이 하나 더 쓰인 게 있죠. 수양, 이 존재 자체를 의인화해 가지고 얘가 담을 넘는다, 뭔가 주체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의인화의 효과는 이 시 전체에서 수양의 행동이 가지는 이런 의미가 시의 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유를 얻기 위한 용기와 협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의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조금 섬세한 읽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 교과서 50쪽에 보면은 영상 언어의 특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 언어와 영상 언어 비교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말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 언어는 개념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상 언어는 실물적이라고 하고,
직접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자 언어죠. 만약에 나무라는 문자를 봤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머릿속에서 어떤 나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겠죠. 그런데 영상 언어에서는 이 글자를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이런 모양의 이렇게 막 나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 단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을 거쳐야 되고, 얘는 이 본 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간접적이고 직접적이고, 개념적 머리에 떠올리는 거, 얘는 실제 사물, 실물적. 이 의미 이해가 됐죠? 두 번째, 자연 언어가 추상성을 띠고 있다면 영상 언어는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똑같이 또 나무라는 말을 이렇게 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무의 이미지는 대표적인 나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초록색 이파리를 무성하게 가지고 갈색 나무 줄기를 가지고 뭐 뿌리를 가지고 요 정도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겠죠. 이거는 좀 추상적인 이미지입니다. 실제 나무들이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니죠.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상으로 보게 된다면은 뭐 나무 초록색 중에 갈색 이파리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갈색뿐만이 아니라 그 갈색에서도 뭐 빨간 부분도 있고 까만 부분도 있고 주름도 막 이렇게 젖어 있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꼭 나무 줄기가 갈색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이런 나무 줄기를 볼 수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실제로 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연 언어가 지역적으로 개별화되어 있다면 영상 언어는 국경을 초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 나무라는 말을 봤을 때 한국 사람만 이걸 이해할 수 있죠. 트리라는 걸 보면은 우리도 뭐 당연히 이 정도 영어는 알지만 영어 화자들이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사실 언어에 따라 다 이렇게 개별화가 돼 있는데, 영상 언어에서 나무 모습을 이렇게 실제로 실물적으로 보면은 국경을 초월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연 언어와 영상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영상을 보고 이 자연 언어로 써진 시와 그 다음에 영상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요 차이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